반갑습니다. 이미경 전도사, 이미경 상담사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스트레스 자가진단지도 받으시고 회복 탄력성 자가진단지도 받으셨지요. 요거 조금 이따가 해보면서 저희가 갈 텐데, 자, 제가 요걸 누르면 되나요? 벌써 넘어가 버렸군요. 앞으로 갈게요. 스트레스 관리, 회복 탄력성을 높여라. 네. 자, 우리가 요걸 가지고 나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 그걸 조금 습득해 볼 거예요.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들으시면서 하나나 두 가지 나한테 좀 요거는 좀 해볼 만하다 싶은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아주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쭉쭉쭉쭉 해가 볼 텐데 실제도 한번 해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중간에 한 번씩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에게 볼펜도 있으시죠? 예.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 받아. 지금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저요.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좋은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또 힘든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이 앞에 찬양하신 분들도 다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앉아 계신 분들도 이 강의를 잘 듣기 위해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는 건 없어요. 다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삶에 필요한 당연히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또 이거 부정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란 뭐냐? 정신적, 신체적 자극으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정신적 긴장감이에요. 어려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역경들이 와요. 이것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이런 외부의 상황이나 사건으로 촉발된 나의 감정적인 불편함. 나 지금 강의를 잘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이 부담감이 지금 스트레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한 가지를 꼭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습득할 거야. 이런 것들이 이건 좀 긍정적인 그런 스트레스이지요. 자, 그래서 심신의 에너지가 골괄된 상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는 없는 삶은 없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자,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뇌가 먼저 작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신체가 먼저 작동을 해요. 위험한 거를 딱 부딪히면은 심장에서 갑자기 심장 박동이 펄떡펄떡펄떡 하고 내 피부가 쫙 하고 쓰죠. 자율신경계가 먼저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자율신경계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코르티솔이 나와요. 이거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보통은 아침에 나와요. 아침에 나와서 아침이야. 지금 엄마가 깨우잖아. 일어나서 가야지. 애들 밥 해야 돼. 이거 전부 다 이 호르몬이 딱 나오면서 에너지가 확 공급이 되면서 신경계가 흥분시키면서 혈압도 상승시키고 맥박도 빨라지고 면역계도 활성화되고 정서적으로도 확 집중이 되면서 지금 밥해서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야지. 그리고 오늘은 여성 기대회가 있으니까 여기 가야지. 이게 전부 다 코르티솔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코르티솔은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좋은 스트레스,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낮에 내가 너무 과다하게 일을 하거나 너무 많이 힘이 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스트레이트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부하가 일어나면 이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은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나면 밤이 되면, 자, 이게 코르티솔은 거기 돼 있죠. 3분이 분비되면은 2시간 영향을 주고 15분이 분비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영향을 줘요. 좋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3분이면 2시간, 앞으로 2시간 동안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15분 정도 찬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에서 12시간을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좋은 기분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기도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거는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좋게 해주는 10시간, 12시간짜리 보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일하거나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쳤을 때는 또한 반대로 이 어려운 3분 코르티솔이 많이 받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밤에 이 코르티솔이 이 혈액에 남아 있어가지고 혈액에서 계속 남아서 어떻게 하죠? 교감신경계에서 편도체가 뇌에서는 편도체가 지금 계속 과각성 상태인 거예요. 아직 잠자라고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몸도 긴장이 완화되어야 되고 부교감신경계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완화돼야 되는데 이완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과각성 상태인 거죠. 긴장하고 있어서. 애들이 학교에서 실컷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오면 과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 좀 쉬었잖아. 30분 쉬었으니까 빨리 학원 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애들이 게임한다 그러고 들어가서 안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과각성 상태로 왔기 때문에 지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수면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다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내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혈류 속에 과한 농도로 있어서 이게 잠이 오지를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스트레스 상태일 때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반사적으로 사람이 반응을 해요. 투쟁, 도망, 얼음 3가지 반응을 해요. 이거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위험이 호랑이가 확 오거나 누군가 남편이 화를 확 내면 갑자기 반사적으로 탁 행동을 하게 되는데 눈을 똑바로 뜨면서 이 인간이 하면서 투쟁하거나 저 또 왜 저래? 술 한잔 먹었어? 하면서 뒤로 확 물러나거나 도망가거나. 자, 그런데 너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술 먹고 술 드시고 이렇게 화내시는 게 늘 반복이 되었다면 이것이 만성화됐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하게 아버지가 또 이렇게 들러엎거나 엄마가 소리를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확 지르거나 하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얼음 상태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오줌을 지르기도 하고요. 전혀 움직이질 못해요.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전혀 움직이질 못해요. 그게 얼음 상태예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얼음 상태가 많습니다. 얼음 상태가 되면 전두엽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고도의 생각을 하게 해서 조금 마음이 괜찮으면은 엄마가 소리를 빽 질러도 아유 엄마 왜 저러지? 왜? 자, 투쟁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반응이 투쟁을 딱 했는데 그러고 나면 뇌에서 저렇게 하면 엄마가 더 화낼 거야. 그만하고 문 닫고 들어가자 하고 전두엽이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사고를 하게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과다하면 전두엽이 작용을 못해요. 계속해서 삐뽀 편도체가 삐뽀 위험해. 언제 아버지가 저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언제 아버지가 훅 튀어나올지 모르잖아. 언제 엄마가 소리 빽 지를지는 모르잖아. 계속 아이들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한 남편도. 자, 1400여 가지의 생화학적 반응이 연쇄적으로 1400개나 일어난답니다. 자, 나의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인가요? 지금 하셨죠? 자, 10개 이하면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대요. 미리 하셨을 거예요. 제가 뒤에 순서를 위해서 쭉 진행을 그냥 할게요. 15개 이상이면 점점 더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고 있어요. 25개면은 고위험군이에요. 저 위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님들 어느 수준인가요? 자, 25개 이상이면 우울증, 불안증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35개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우울과 불안증이 높아지면서 자살 위험성 커요. 자, 스트레스 만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조금은 했는데 쭉 보세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정서, 태도가 증가하면서 짜증, 화, 예민해지고요. 면역력도 약화되고 두통, 위장병, 이유 없는 통증, 뭐 여러 가지. 아무리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상해. 자도 휴식이 안 돼. 예, 스트레스가 만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수면 장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 다 저하돼서 학습 능력이 안 생겨요. 자기 자신과 심지어 심해지면은,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제가 상담한 내담자는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되니까 아주 사소한 거에 저거 별거 아니야 라는 전두엽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이 되지 않아요. 너무 과부하 상태가 되면 내가 이게 더 가면 힘들어 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해도 되는구나, 힘들지만 또 해도 되는구나 해서 계속 더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해리 증상이나 자기 자신과 괴리감을 팍 느껴요. 이 내담자가 집에 왔는데 그냥 과일이 하나 썩어 있었고 바퀴벌레가 지나가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지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돼. 너무 많이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게 깨끗하게 하고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라고 자기를 또 자책하면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사고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반사가 일어나냐면 갑자기 머릿속에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모서리에 머리를 콱 박아버리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왜냐하면 전두엽이 작동을 못해요. 너무 계속해서 힘든데 그 작은 거, 사소한 것이 나의 촉발을 일으키면서 확 지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가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까요? 이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뇌는 계속 나한테 마음은 계속해서 더 할 수 있잖아를 해요. 그러면 이 고통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확 부딪히는 순간에 그 고통을 멈출 수 있잖아요. 내가 멈출 거란 말이에요. 왜 가해를 하냐 하면 아이들이 팍 부딪히는 순간에 나의 이 고통이 멈출 것 같아서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다음. 그런데 이렇게 태풍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좀 회복이 또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겪어도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에이미 워너라는 사람이 1950년도에 하와이 카우아이 섬을 연구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사회적으로 원주민들이 부적응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그리고 범죄자에. 그래서 이들을 두고 한 40년간 833명을 연구를 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어린 아이들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분명히 범죄자가 될 것이다,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90%의 대상자가 생존을 했습니다. 698명. 그 중에 고위험군 201명을 또 연구를 더 깊이 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그 숫자들 중에서 3분의 1은 예상한 대로 됐어요. 그런데 3분의 1, 72명은 오히려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위권 10%에 속해서 성적도 좋고 학생 회장도 되고 미국 본토에 가가지고 장학생으로 입학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의 특성이 뭐지? 그래서 모든 것을 조사했는데 이 아이들의 특성이 뭐지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맨 밑에요. 이 아이들이 적어도 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특히 0세에서 3세 사이에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껴준
주변에 지인이 한 사람 이상씩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더래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남에 대해서 좀 유대감을 갖고 있어요. 아, 이런 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최근까지 스포츠, 정신의학, 상담, 많은 보건계 많은 분야에서 이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희아 씨,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그 어머니가 손가락을 좀 움직이게 하려고 손가락에 힘을 좀 키우려고 피아노를 배우게 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름이 아마 조미경인지 조미성인지 하는 그분이 받아주신다 그래갖고 피아노를 연습시켰는데 이 연습시키신 선생님이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시켰대요. 아, 좀 힘들죠. 그런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 성인이 되었죠. 자, 요번에 여러분 그 아시안 게임 많이 보셨나요? 저는 아시안 게임 보면서 너무 재밌고 막 행복했어요. 자, 거기에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1년 전인가 도쿄 올림픽에서 손목이 다치면서 내가 출전을 못하겠구나, 2023년도에 출전을 못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얼마나 좌절감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 손은 안 되니까 하체 운동을 열심히, 내가 약점은 놔두고, 약점은 이건 천천히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해요? 강점인 아래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아래 운동을, 하체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경기할 때 보세요. 그 다리 얼마나 튼실튼실 하던가요. 너무 멋졌어요. 너무 얼굴을 막 삐약 소녀잖아요. 삐약 삐약 그러잖아요. 아주 에너지가 넘쳐요. 자, 우리가 그 안델센이라는 분도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잘 극복하고 살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정의가 많은데 심리학에서는 회복력 플러스 탄력성, 내가 고갈된 에너지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생기 있게 활력 있게 더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 도전적인 상황,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마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은 뭐라고요? 마음의 힘이에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힘을 일으키기 위해서 밥도 먹는 거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밥도 한 사발 먹고 오고 오면서 회복 탄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했어요. 제가 그거를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고 왔는지. 자, 나의 회복 탄력성은 여러분에게 2가지 진단지를 드렸는데 지금은 아마 하신 분이 있다면 어르신들은 가형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형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역순으로 나중에 계산해야 돼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가형으로 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식형이고 가는 좀 약식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좀 해보세요. 내가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 되지. 자, 그러면 지금 심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 나의 에너지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이 제일 낮은 거예요. 요거와 다르게 제가 지금 한번 진행해 볼게요. 0이에요. 제일 좋은 게 팡팡 튀면서 열심히 에너지 있게 갈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이 10이라고 해봅시다. 자, 지금 내 마음 속에 지금 이 자가 진단지도 결국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보셔도 돼요. 자, 0이 제일 낮다, 제일 높은 게 10이다라면 지금 현재 나의 회복 탄력성은 몇인지 손가락으로 앞으로 지금 보여주세요.
이거 어느 정도 되시나요? 와, 이거 되시는 분도 계시고, 이야, 찬양팀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많이 에너지를 집에서 쓰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이거래요. 오늘 이후에 끝나고 날 때는 이게 여기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심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군요. 내 마음의 힘이에요. 자, 가형에 요거 찍으셔도 좋고, 자, 가형은 여러분이 쉽게 하신 건데 0개에서 2개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다. 그런데 3개에서 5개는 현재 회복 탄력성은 낮다. 자신감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6개에서 8개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편이다. 좀 더 증진하면 당신은 더 큰 행복, 자기 효능감을 더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고요. 9개에서 10개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아요. 유연성, 탄력성 있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 줄 수 있대요. 자, 2개나 1개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힘들어요. 감정은 전이가 됩니다. 이 감정은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어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쳐있는 나의 얼굴과 감정은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쳐있는 소진하게 만들어가요. 근데 내가 소진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아내의 환한 미소나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표정에서 나에 대한 관심을 느낄 때 감정이 전이가 되면서 조금 전에 학교에서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안심이 되네. 역시 집에 오는 게 좋아. 편안해. 이러면 회복 탄력성이 그 순간에 올라가요. 회복 탄력성은 막 뭔가를 많이 해야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 회복 탄력성의 요소가 있는데, 자,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사람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씩 수행해 나가는 힘이다. 그래서 목적성, 자기의 그 생애의 목적성이 있냐, 인내심이 있냐,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관계가 어떻지?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자기 조절을 하나, 자기를 돌보고 있나.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주 요소로 봤어요. 자, 회복 탄력성을 아주 많이 연구하신 교수님인데 이분의 책이 아주 유명해요. 김주환 교수님은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3가지로 보면서 그거 안에 여러 요소를 보셨어요.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그 다음에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 자아 낙관성, 생활 만족도 감사하기.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뭐를 보려고 하냐면 요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자기 돌봄, 감정적 자기 조절 능력, 긍정성, 인내심, 사고의 유연성, 대인관계 능력을 하나씩 보면서 거기에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원칙은 이거예요. 과다한 에너지 고갈은 스탑! 막아야 해요. 더 이상 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에너지를 충전해. 이 2가지를 기억하세요. 과해, 멈춰. 따라서 해볼까요? 과해, 멈춰. 새 에너지 충전. 그렇죠. 자, 자기 돌봄 능력을 키우는 거기에는 이렇게 원칙을 세워보세요. 돌봄을 나의 스케줄에, 나의 하루하루 스케줄 또는 삶의 계획에 넣자. 반드시 넣어야 돼요. 너무 바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서 그거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는 쉬게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요? 그 바쁜 것 중에 왜 나를 위한 돌봄이 첫 번째가 안 되죠? 예수님도 일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쉬시고 기도하셨는데, 나부터 산소 마스크 착용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뛰어가다가는
전두엽이 작동을 못해서 계속 신경이 삐뻑삐뻑 울기 때문에 왜? 뭐? 어쩌라고? 시커든 바로바로 나와요. 자, 나만의 쉼을 일정에 넣자.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치료할 때에 모든 내담자들에게 운동을 반드시 넣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거 매일 해도 좋아요. 반드시 30분 이상 운동을 하게 합니다. 이게 이렇게 운동하는 게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루틴이 돼야 돼요. 6개월 이상 가야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요. 한 2개월, 3개월 하면은 다시 도루묵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은 가야 돼요. 운동은 약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약이에요. 여기에는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잘 자는 거예요.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야 회복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고 일을 많이 해서 과각성 상태이신 분들은 운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을 대야대 받아가지고 족욕을 하시는데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한 20분 이상 30분까지 되면은 이렇게 열기가 오르면서 혈액순환이 소로록 되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돼요.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치료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신욕도 괜찮고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고 뭔가 봐야 한다면 음악을 듣거나 글을 보는 것도 반신욕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좋아서 독서를 한다면은 반신욕 하면서 해도 괜찮아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거 빨리빨리 알려드릴게요. 가족과 친구와 시간 함께 지내기, 취미생활 하나 하기. 전 축구예요. 축구를 할 줄은 모르고 운동을 보는데 월요일은 최강야구, 수요일 날은 골대녀, 그리고 뭐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어제도 강의 마치고 제가 들어가고 10분이라도 그 우리나라 그 축구 그거 봤습니다. 와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있다가 착 상담하고 난 다음에 가면은 그거 보면서 와 그렇지 아니라고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취미 하나 하기, 어떤 취미든 괜찮아요. 그 취미가 6개월 이상 해야 하셔야 됩니다. 항상 6개월 이상 하다 말다 아니고 6개월 이상 가야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자연과 만나기. 저는 여름에 겨울에 꼭 한 4박 5일이나 이렇게 가서 여름에는 아무도 대부분 없는 곳에 가서 계속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계속 쳐다봐요. 계속. 대학생 때도 그랬어요. 강촌에 가서 거기 혼자 앉아갖고 물 흘러가는 데서 계속 물멍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돼요. 자,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 그룹에 들어가기, 그다음 펑펑 울기,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강의나 지금처럼 세미나, 워크숍에 참석하기, 이런 게 나를 돌보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게 하죠. 그다음에 소진되는 에너지를 줄여보자. 약물에 의존하는 거, 이건 악순환을 일으켜요. 중독, 그 다음에 만남 중에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중요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소진되는 만남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불편한데 계속 만나는 게 있어요. 사명으로 만나는 것은 또 다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일부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뭐 가기 싫은데 꼭 가야 하고 만나야 할 때 아시죠? 말 안 해도 말씀 안 드려도 다 머릿속에 그 사람 만나면 계속 소진돼요. 그런 만남일 때는 조금 관리가 필요해요. 때로는 거절도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원칙은 마음을 조절하는 거의 원칙은 이거다. 감정, 심장, 두뇌를 정합,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정심이 돼야 돼요. 자, 놀라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벌떡벌떡 뛰잖아요, 심장이. 그래서 감정은 심장에게 영향을 주고 신경계로 가고 호르몬 나오고 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평정심에 심박과 관련돼 있어요.
호흡이 벌떡벌떡 뛰는 거. 그래서 자기 감정을 조절할 때 호흡하는 거예요. 저랑 지금 해볼 건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오오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오오. 네. 자, 숨을 쉬는데 코로 쉬셔야 돼요. 비염이 있으신 분은 입을 좀 여시지만 대부분은 코로 숨을 들이쉬는데 배가 불룩 나오게 심장까지 간다 싶을 정도로 밑에까지 간다 싶게, 요가 가시면 이런 거 많이 하죠. 필라테스에서도 많이 하고 여기까지 배가 불룩해지도록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뱉을 때는 후 하고 앞으로 뱉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뱉으시면서 몸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저랑 한번 해보고 눈 감고 할 건데, 자, 이게 많은 부분을 치료하는 요소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요소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 알아도 오늘 굉장히 큰 거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오면서 어떻게 할게요? 차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안정이 돼요. 그런데 저 앞에서 왼쪽으로 갈까? 아니면 직진할까? 그 순간에 긴장이 확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가 확 긴장되는 걸 몸이 느껴서 이 호흡을 하시면 느껴요. 그래서 이러면서 머리로 그래, 이 길로 가도 지금은 늦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내가 하고 가자, 그러고 오는 거예요. 자, 하시는데 숨을 들이마셔서 멈춰 보시는 걸 하시는 거예요. 멈추는 상태에 딱 느껴지는 그 느낌이 불안, 긴장입니다. 그리고 하고 갈 거예요. 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제가 5을 세면 여러분은 숨을 코로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5. 멈추세요. 몸이 느끼는 이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이게 긴장이고 불안이에요. 후 내뱉습니다. 후. 길게. 다 내뱉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셔요. 다시 한번 코로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5. 후. 하나, 둘, 셋, 넷, 5. 다시 코로 들여 마셔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후. 하나, 둘, 셋, 넷, 5. 지금 그 상태 그대로 계세요. 우리의 상상력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저를 믿고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있으니 믿고 편안하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내가 어제나 일주일 동안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있었다면 하나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괜찮고 상황도 괜찮습니다. 자, 힘든 사람, 힘든 상황, 내 감정이 뭐라고 느끼나요? 그 감정을 자,
구름이 하나 떴어요. 그 구름에다가 그 감정, 불안이거나 화거나 답답함이거나 그 감정을 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멀리 앞으로 떠나보냅니다. 왜냐하면 아주 광활해요.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광활해서 내가 떠나보내면 얘는 저만치 갈 거예요. 구름에 흘러가는 걸 보세요. 내가 저만치 있는 그 문제, 그 일, 그 사람 이렇게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아까 기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지금 보고 있는 장면에 어디에 계시는지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있나요? 서 있나요? 앉아 있나요? 쭈그리고 있나요? 나를 의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보세요. 내 앞에 계시는지 옆에 계시는지 주님이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시는지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미소를 띠고 계시나요? 아니면 걱정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주 멀리 계시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혹시 아이고 애쓴다. 혹시 힘들지. 주님이 표정으로 마음의 소리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주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해보죠. 여러분, 주님에게 뭐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나요?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을 마음에 느끼고 있는 얼굴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나올 겁니다. 호흡을 해보죠. 코로 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눈을 뜨세요. 네, 그
마음 챙김이라는 훈련을 기독교화해서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 우리 묵상을 하니까요, 늘 하죠. 늘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명상 이러는데 우린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거를 활용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 회복 탄력성을 얘기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많이 그 방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지금 제가 한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겪어본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자, 심호흡하고 멀리 보기 상상하는 거. 내가 막 화가 오를 때 막 남편이랑 싸웠어, 또는 누구랑 감정이 안 좋아, 안 좋을 때, 그럴 때 또는 힘이 들 때 호흡을 하면서 멀리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요건 차단인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는 걸 차단하고 심리를 다시 그 상태의 평정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요런 방법에는 걷기도 있고 운동도 있고 물멍불멍,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 거울 보기도 있어요. 저는 저가 글 쓰는 옆에는 항상 거울이 아주 엄청나게 큰 거울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울이 옆에 있어서 이제 옷도 있고 큰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제가 거울을 이렇게 봐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애쓴다. 그래 너 얼굴에서 열이 막 있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로부터 떠나 있게 돼요.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전화로나 또는 막 열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여기 인상 쓰고 있네. 아유 인상 쓰고 있네.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나한테 얘기해요. 제가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쓰다가 제가 어제도 요렇게 하다가 아이고 주님, 아유 이미경이 많이 애쓰고 있죠. 네. 아이고.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순간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순간순간 감동이 오는데, 그럴 때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에너지가 고갈됐겠어요. 그런데 하면서 아이고 미경아 애쓴다. 그래 아이고 그래 눈이 띵띵 부었네. 뻘겋으로만. 지금은 보니까 야 너 그래도 화장 이쁘게 했다. 자, 화장 이쁘게 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든 문제로부터 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 막 너무 자기애가 풍성해서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기와 대화하는 거, 이거 자기 공감이에요. 자기 공감 능력이에요. 아유 그래 이 정도는 생겼네. 괜찮아. 아이고 오늘 머리도 잘했다. 아유 괜찮아. 만족스러워.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아이고 그래 얼굴에 지금 봐 너무 지쳐갖고 얼굴빛이 회색빛이잖아. 찌그러져 있잖아. 아유 좀 이따 쉬어야 되겠네. 나의 상태를 공감해주는 자기 공감이에요. 요거 이게 없을 때는 저는 핸드폰에 그 까만 걸 보고서 이렇게 제가 단어 얼굴 표정은 안 봐도 해요. 자, 그래서 요 원리가 뭐냐 하면 정경과 배경의 변화입니다. 자, 왼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을 보시면 뭐가 먼저 보이세요?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컵이 보이죠? 네네, 컵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보이면 사람이 정경으로 와 있고 컵이 뒤에 배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자 오른쪽에는 뭐가 보이세요? 여자 얼굴이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색스폰 불고 있는 남자분이 보이시기도 하죠. 자, 색스폰을 부는 남자분이 정경으로 나타나면 뒤에 있는 여자는 배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루면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다 뒀잖아요. 내가 호흡을 하면서 내 문제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좀 뒤로 가야 에너지가 고갈이 덜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가 계속 정경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은 이게 꿈에도 나타나고 시시때때로 자꾸 생각이 나요. 재경험되기도 하고 계속 각성 상태로 있는 거죠. 문제가 뒤로 넘어가서 배경처럼 흘러가야 인간은 어느 정도 살면서 다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의문이 되는 거야.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래요? 제가 젊은 날에 그랬어요. 그 물음표가 뒤로 가야 앞에서 그래도 살지요. 아니 내 인생이 왜 그러는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욥도. 그러니까 이게 배경 뒤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배경 뒤로 안 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정경 앞으로 끄집어내서 계속 괴로워해서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용한 방법들은 다 문제를 일단 뒤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그 문제를 해결도 할 거예요. 이따가는 한번 어느 정도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QCT라고 하는 방법은 아주 빨리 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지금 했던 그 방법이에요. 자, 아까는 에너지가 나가는 걸 차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나가는 걸 방지하고 새 에너지를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미 했어요. 자,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했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감정을 안에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또로록 눈물이 나거나 울컥하면서 새 에너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을 볼 때,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볼 때 내가 보이니까 에너지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고마운 분, 좋은 대상, 이런 안전한 장소 다 좋은데 우리가 늘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예수님 소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환하니까 죄송하네.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이럴 때도 예수님 이렇게 찬양 부를 때가도 눈치가 않고 예수님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울컥울컥 하잖아요. 목회자님들이 아주 힘이 드시는데 에너지 엄청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 고갈을 차단하는 건 좀 안 되시더라도 생성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아침이나 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음악으로 나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에 제 아들이 가기 전에 좋아했던 그 성악하는 사람의 찬양인데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 아들이 싹 좋아하는데 아들이 싹 생각나고 그 아들이 잘 있겠지 하면서 감정이 생기고 아이고 주님 이러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오면서 20분을 타고 왔거든요. 그럼 20분 동안 영향을 주면은 나의 몇 시간 계속해서 좋은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좋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10시간까지 제가 계속 받는 거죠. 10시간. 그래서 오기 전에 저는 이거를 딱 듣고 또 차에 있는 거울 한번 싹 보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러고 오면 에너지가 막 생겨요. 자, 6번에 있는 노래 게슈탈트인데 이게 지금 아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한 번 더 들어가 볼 텐데 노래 게슈탈트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자, 한번 다시 눈을 감으시고 코로 숨을 들이마셔 볼까요? 자, 몸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어디가 긴장됐나 이렇게 좀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놔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우리는 상상으로 앞에 있는 문을 열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방을 가장 마음이 아픈 방도 좋고 가장 들어가고 싶은 방도 좋습니다. 그 방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나의 그 시절에 가장 힘들었다면 힘든 한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그 방은 어떤 색깔인가요?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몇 살입니까? 나는 기억을 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 기억해도 좋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지요? 거기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또는 내가 만나보고 싶은 또는 내 무의식이 들어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그 사람은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힘들게 했었었나요? 그거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 노래가 그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내가 어떤 감정입니까? 그 힘든 순간에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습니까? 그때는 힘들어서 말 못했는데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나에게서 거리가 얼만큼 되나요? 그 상황을 보시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나를 보고, 그 시대 때 그 나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지금의 내가 그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끝이 있어? 그런 말인가요? 조금만 참아? 그런 말인가요? 아니면 너무 힘들지? 그러고 있지 말고 도망쳐? 그 아이가 또는 그 시대의 그 사람이 지금의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아휴, 다행이다. 잘못될 줄 알았는데 괜찮네. 잘 자랐네. 혹시 그렇게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존재에게 손을 꼭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또 올게. 나는 나를 또 만날 거야. 자, 이번에는 방을 나오셔서 다른 방으로 갑니다. 지금 이후에 10년, 20년, 30년 후에 미래의 나를 만납니다. 저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미래의 내가 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음이 뛰고 있어요.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미래의 나야, 좀 물어도 되겠어? 나이가 많으니까는 좀 존댓말을 써야겠네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나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들으셨다면 그분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내가 잘해서 미래에 당신 나 만나겠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오십시오. 눈을 떠보실까요? 네. 지금 한 게 과거의 내 모습, 또 미래의 내 모습,
이렇게 만나봤어요. 조금 더 조금 더 옆에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저나 또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혼자서도 가능한 작업들입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할까요? 네. 자, 자기 감정 조절 쪽으로 쭉 했고요. 자, 저희는 지금 많이 했어요. 그 이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우리 강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이런 작업들을 쭉 아이들하고 의식 세계 속에서 나누고 난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 그 다음에 감사 편지, 내가 그 고마워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래도 기억나는 고마운 사람 저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를 돌봐줬던 그 집사님들 계세요. 그분들 생각하면 뭉클해요. 그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내가 이렇게 읽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회복 탄력성에 좋습니다. 뭐 감사할 게 없어 이런 애들한테는 뭐 다행이야 이런 거 해보는 거 괜찮고요. 이런 거 다 넘어가서 제가 좀 과하게 준비를 했어요. 과하게 준비를 해서 긍정성 높이기에는 나의 약점에 주목하는 것보다 강점에 주목하자. 아까 거울 봤고요. 자, 이 일에 내가 왜 적임자이지? 나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의 적임자야. 나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시키냐면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쓰고 진짜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계속 보는지 네가 의심이 되니까 네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장단점을 인터뷰를 해갖고 오게 합니다. 5가지를.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보면 그렇게 친구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요 아주 타인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료가 되는 일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긍정성도 생기게 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이 딱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더 확장된 감정과 사고가 생겨요. 뭐 어디 가다가 내가 딱 다쳤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다가 발이 걸렸네. 그래서 이렇게 다쳤네. 아이고 병원 가야 되네. 아이고 어쩌지 안타깝다. 아이고 속상해. 이게 사건과 감정인데 그게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거봐 난 해도 안 돼. 하는 것마다 걸려. 조금 내가 좀 기회가 생겼다 싶은데 거봐 역시 나는 안 돼. 이게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이 하나의 신념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거를 1차 고통의 화살이라고 하면 1차 고통의 화살보다 2차 고통의 화살, 나의 비관적인 사고, 저 분명히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한 거지, 분명히 그래서 그래, 이 2차 화살이에요. 이 2차 화살이 나를 끌고 간다고 그럽니다. 네. 다른 영역들은 또 우리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에 실버 다락 모임인가요? 거기에서 또 하나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활동의 프로그램에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때 활동을 하시면서 아까 들어가셨을 때 노래가 생각나시죠? 들어가셨을 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노래가 나오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치료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노래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노래가 생각나면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감정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주로 감정을 치료하는 것에 많이 다루었고요. 또 나머지는 대인관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다른 영역들은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